1960년대 경북 예천의 봄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어기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아이들은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어른들은 밭일을 하며 땀을 닦았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김은주라는 13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마루에 앉아 교과서를 펼쳤고 연필 끝이 닳도록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선생님은 늘 말했습니다. 은주는 중학교에 꼭 보내야 해요. 이 아이는 공부할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요. 오빠들도 있고. 그래도 이 아이만큼은 공부시키세요. 아버지는 장거리 화물차 기사였고 어머니는 동네 부잣집 빨래를 받아다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은주에게는 3명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21살, 19살, 17살. 그들은 집안의 중심이었습니다. 은주야, 오빠들 먼저 먹어라. 남자니까 힘을 길러야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오빠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술과 노름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해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경기도까지 가는 긴 출장을 떠났습니다.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음 날 새벽부터 이웃 마을로 빨래 일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은주야, 엄마 내일 저녁에 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은주는 학교에서 돌아와 빈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저녁 무렵 오빠들이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막내 오빠가 물었습니다. 이웃마을 가셨어요. 내일 저녁에 오신대요. 막내 오빠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은주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3명의 오빠는 차례로 어린 동생에게 끔찍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오빠 하지 마세요. 제발요.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새벽이 되어서야 오빠들은 방을 나갔습니다. 막내 오빠가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일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뿐이야. 은주는 바닥에 쓰러진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이었지만 그녀의 세상에는 더 이상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간 은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고 선생님의 질문에도 고개만 숙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운동장 구석 나무 밑에 혼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주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성적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변화를 느꼈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춘기라 그렇겠지. 봄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13살 소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의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오빠들은 아버지가 출장을 떠나고 어머니가 일을 나가면 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는 숨었습니다. 다락에도 숨고 마당 장독대 뒤에도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찾아냈습니다. 숨지 마. 엄마한테 말하면 내가 거짓말쟁이 될 뿐이야. 막내 오빠의 말은 주문처럼 은주를 올감했습니다. 은주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13살 동생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은주는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헐렁한 옷만 입었고 긴 머리를 가위로 잘라 남자아이처럼 짧게 만들었습니다. 은주야, 왜 머리를 잘랐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더워서요. 요즘 밥도 안 먹고.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학교에서 은주는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뒷자리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방과 후에 은주를 불렀습니다. 김은주, 대체 무슨 일이니? 네가 달라졌어.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고 비는 며칠째 내렸습니다. 오빠들의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싫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자 막내 오빠가 웃었습니다. 시끄럽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텐데? 그날 밤 폭행은 더욱 심했습니다. 새벽녘 은주는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얀 치마에 핏자국이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예정보다 이틀 일찍 돌아온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은주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바닥에 쓰러진 딸을 본 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아버지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폭행의 흔적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은주가 깨어났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누가 이런 짓을 했니?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오빠들이요. 그 한마디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고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는 고함과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집에 왔습니다. 세 형제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무슨 일이래? 형제들이 동생을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은준의 집은 하루아침에 마을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은주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미안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몰라봐서 미안해.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재판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세 형제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을에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가게 주인은 물건을 팔지 않으려 했습니다. 짐을 싸거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을이 왔고 가족은 예천을 떠났습니다. 대구 남산동의 작은 셋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화장실은 공동으로 쓰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밤이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은주는 그런 부모를 보며 자신이 가족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편입 후 은주는 새 학교에 첫날 등교했습니다. 반 아이들이 쳐다보았지만 은주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뒷자리 창가, 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얘 이름이 뭐야? 옆자리 여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김은주요. 나는 채영이야. 어디서 왔어? 예천이요. 그 이후로 아무도 은주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은주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성적이 너무 떨어졌구나. 무슨 일 있니? 공부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책을 펼쳤습니다. 국어 교과서의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떠난 뒤에도 나무는 서 있다.
은주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베껴 썼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주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펼쳤고 선생님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도서관에서 교사의 길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아이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선생님이 되어야겠어. 그날 저녁 은주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공부할게요. 교대에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술잔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딸의 눈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자. 은주는 공책에 썼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그 문장이 작은 희망처럼 반짝였습니다. 은주는 교대에 합격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합격증을 받던 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첫 발령지는 대구 외곽의 작은 초등학교였습니다. 은주는 3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그 학교에는 박준호라는 음악교사가 있었습니다. 은주보다 2살 많았고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담당 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담임 김은주입니다. 준호는 은주에게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대화는 늘 짧게 끝났지만 준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주의 반 민수라는 아이가 멍이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누가 때린 거니? 말하면 혼나요. 은주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선생님이 지켜줄게.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주는 민수네 집을 방문했고 준호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혼자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결국 학교는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했고 민수는 보호 조치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은주는 울었습니다. 울어도 돼요. 준호의 말에 은주는 더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와 은주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해 겨울 학교 송년회 후 준호가 은주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은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들에게 당한 일, 가족이 무너진 일. 이상하죠? 더럽죠?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상처받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예요. 그 말이 은주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은주 선생님,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2년 후 준호가 청혼했습니다. 제가 평생 당신 곁에 있어도 될까요? 은주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행복했습니다.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40년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63살이 되었습니다. 교단에서 35년을 보내고 정년퇴임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은주의 곁에 있었고 딸에게는 2 손주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김동식, 막내 오빠였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누나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은주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일주일 후 은주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빠는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좋다. 나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그 위에 새벽은 온다. 다음 날
은주는 학교 후배 영미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요즘 학대받는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영미야, 아이들은 언젠가 어른이 되지. 하지만 어른이 아이의 세상을 망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믿어주는 거야. 아이가 말할 때 귀 기울여주고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내가 믿어주는 거야. 그날 저녁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과 공원을 걸으며 은주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일기장 마지막 장에 썼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상처 위에 새로운 것들이 자란다. 사랑이 자라고 웃음이 자라고 희망이 자란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생존자다. 새벽은 온다. 아무리 긴 밤이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은주는 준호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13살의 은주가 나타났습니다. 어른이 된 은주가 그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넌 잘 견딜 거야. 그리고 행복해질 거야. 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